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30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벌써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9월 한 달만 해도 우리 증시가 10% 이상 좀 폭락하면서 좀 힘든 한 달을 보내셨을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여주나 했는데 결국 22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좀 하락장으로 시장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난 미국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전일장에서 오랜만에 미국장 역시 좀 빨간불을 켜줬는데 바로 어제 시장에서 그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목표 주가가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기미가 좀 보이지 않자 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54%, S&P 500 지수 2.11%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2.84% 하락하면서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좀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2분기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0.6으로 좀 최종 집계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기술적인 침체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 증시 상황 지금 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양시장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62% 하락하면서 21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91% 하락하면서 66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만 열려있는 노란톡인 만큼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서도 시장 또 빠질 거라 그랬습니다. 또 빠질 거라 그랬고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빠질 거라고 뭐 여러 가지 대놓고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1, 2, 3탄도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아마 카톡, 그러니까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오려는 분들은 지금 닫혀갖고 안 들어와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닫아놔서 그래요. 자, 지금 열 겁니다. 지금 열면 잠시 동안만 열고 좀 있다가 바로 닫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질 못하면 못 들어옵니다. 자, 지금 열게요. 자, 지금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 열리는 동안에 또 광고쟁이들도 또 무지하게 또 들어옵니다. 근데 누가 광고쟁이인지 알아야지. 어쨌든 광고쟁이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 열어놓으면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뭐 광고 테러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광고쟁이들이 목적이 그 자기네들 노란톡방으로 빼가려는 게 아니고요. 그 방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탄을 설치를 합니다. 그 폭탄이 뭐냐면 그냥 뭐 그 광고 메시지들이 그냥 1초에도 100개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밤새도록 8시간 동안 아주 미치도록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6시간 동안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다가 따릉따릉 소리 때문에 그 6시간 동안 그 시달리니까 다들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열어놨다가 이제 또 닫을 겁니다. 잠시 또 닫을 건데, 자, 시장 얘기를 합시다. 제가 어제에서도 시장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거의 틀려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 시장에서 종목들이 빠질 때
종목들 20% 손실 났다고 막 전문가님 시장 잘 본다 그랬는데 왜 종목들이 20% 빠지나요? 장이 박스권인 장이랑 깨지는 장이랑 틀리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20% 깨진 사람들은 돈 번 거다라 얘기를 했죠. 왜 그런지를 얘기하냐면요. 이제 앞으로 종목들이 50%, 60% 빠질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무서움이냐면요. 지금 현재로서도 30% 이상 빠질 종목들이 널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저 손실 아직 30%인데 아직 버틸만 합니다. 저 아직 40%인데 버틸만 합니다. 조금만 지나봐봐요. 종목들이 막 30%씩 빠지면 결국은 마이너스 50%, 60%로 수렴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많이 빠지는 건 이제 70%도 빠질 텐데요. 자, 제가 올해 시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올해 보면 제가 일단 올해 1월 17일 날 여기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시켰어요. 제가 이걸 왜 계속 기억을 하냐면 저희가 강연회 가갖고 올해 1월 달서부터 계속 자랑을 했거든요. 시장 하락장으로 바뀌었다. 하락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전략을 바이앤홀딩이 아니고 박살나면 샀다가 먹으면 팔고 매매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테마주 장세가 될 거다. 이 얘기를 1월 17일 날에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현금화 대응 이미 그때 당시 저는 100%가 50%예요. 50% 이상은 안 시켜요. 그걸 시켜놓고 박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대부분 종목들이 죄다 30% 이상 박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박스권장 주고 나서 제가 장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빠진다를 얘기를 원래는 2개월 뒤에 빠진다 생각했는데 4개월 지나고 나서 6월 달쯤에 빠졌죠.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박스권장이 조금 더 이어졌고 대신에 6월 2일서부터 이것도 녹화 방송 돌려보면 나옵니다. 6월 2일서부터 시장 또 폭락할 거니까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정말 폭락이 나왔죠. 30%가 박살이 났어요. 이때 당시도.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의 현금화 대응을 6월 2일서부터 10일까지 열심히 얘기하고 나서 그 뒤후서부터 박살이 났어요. 이것도 녹화 방송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7월 달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을 나오는 건 좋았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갔다가 눌림목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눌림목이다. 눌림목이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 조심하시고 뭐 한번 등등등 얘기하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그 박스권 저점이 깨지면 조심하라 그랬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뭘 자꾸 얘기했냐면 이렇게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빠진다고 이거 여러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아직 힘들어하는 정도는 아니다. 아직 희망은 있고 아직 박스권이 저점이 지지가 되고 이게 진짜로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면 마이너스 30%가 기본으로 떨어지는 거고 40%, 50%, 60%가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의 종목들이 다 그렇게 떨어질 건데 그게 작년부터 종목들 물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서부터 물리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최근 그러니까 8월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에 한해서 50%, 60%, 70% 그러니까 작년부터 물린 종목들은 80%, 70% 빠진 애들도 있겠죠. 근데 다 그러진 않을 거고 어쨌든 최근 고점 대비 종목들이 20%밖에 안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진짜로 저점이 폭락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장이 찾아오게 되는데 종목들이 다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들의 계좌가 종목이 뭐 70% 빠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계좌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그건 장난 아니거든요. 계좌가 50% 이상 떨어지려면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다 50% 이상 떨어져야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마이너스 30%고 어떤 건 마이너스 60%고 그걸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계좌가 마이너스 50%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주 여기 계속 그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눌림목이다 2350이 안 깨지면 아직은 눌림목인데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준 게 여러분들 20% 깨졌다고 억울하죠? 그거 억울할 거 아니다. 원래 시장이 눌림목도 주고 조정받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상 떨어지는 것들은 저점이 깨지면 20% 깨진 게 고마울 거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60%까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만약에 저점이 깨지거나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 그때는 포기하고 신나게 던지라는 얘기를 2주 전에 해준 얘기입니다. 녹화 방송에 다 있어요. 공개 방송에. 많이들 들었어요. 그때 100명 넘게 들었으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가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었으니까 증인도 있고. 그래서 20% 깨진 건 깨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 그냥 신나게 던지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빨간색, 파란색이었지만 금요일 날은 대놓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서도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도 현금화 대응하라고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 안쪽에 깨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사료주를 줬던 것들이 있죠. 오늘 좀 이따가 그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추석 지나고 나서 다시 사료주 줬을 때 웬만한 것들 다 수익 났습니다. 다 수익 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장이 안 좋다. 원래 장이 좋았으면은 이거 그냥 가져가고 그냥 냅둬도 되는 장이고 오히려 쫓아가야 되는데 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살날 것 같으니까 그 감지를 한 거죠. 지금 팔아라. 대충 먹었을 때 팔아라. 그리고 마이너스 20% 안쪽도 던져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신한수 때,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 방송 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도 좋습니까?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서 시장 거의 안 틀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어제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이 이제 바닥이다, 이중바닥형이다, 미국 시장 나스닥 이중바닥형이니까 이거 조만간에 올라갈 거니까 버티세요. 이런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는 보이니까 저는 좋다 안 좋다가 호불호가 확 갈립니다. 저는 B형 성격이고요. MBTI도 INTP라 그래서 그냥 있는 사실대로만 얘기합니다. 뭔지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INTP가 뭔지. 그냥 있는 사실대로만 저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지 뭐 숨기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장이 좋으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하면 저는 이렇게 봤던 거예요. 시장을 FOMC 전에 추석 전에 미국 시장이 적당히 빠졌었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빠진 게 이게 일단 안 좋았어요. 자, 다우존스 여기죠. 여기 떨어지는 건 오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공개방송 때 전날 미리 얘기해 줬어요. 미국 시장이 FOMC를 앞두고 떨어지는 건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받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조정은 오케이 하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왕 빠진 거 FOMC가 수요일 날에 있으니 수요일 저녁에 있으니 우리나라는 목요일장에서 FOMC를 보고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차라리 대응하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수요일 날에 미국이 별로 안 좋게 끝났어요. FOMC 때. 미국이 요렇게 끝난 거예요. 요 날 21일 날. 요 날 이렇게 됐고 나스닥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보고 에휴 이건 글렀구나. 그래서 아직 미국 시장이 저점도 안 깨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안 깨졌지만 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힘의 방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봤는데 이거는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저점이 아직 안 깨졌지만 이거는 그냥 던지는 게 낫다라고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자 지금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태까지 그 시장 저는 보이는 대로 소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0% 깨진 거 진짜 돈 번 거라는 거를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 이제서부터 엄청나게 좋은 장이 찾아옵니다. 그 좋은 장이 폭등장이 아니에요. 급락을 하면 폭등이 오겠죠. 좋은 장이라는 건 지금서부터 종목들이 박살이 나는, 막 반토막이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장이라는 얘기예요.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서부터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고 쭉쭉쭉 떨어진 다음에 신용 반대 물량들이 다 터져나가면 그때 잡으면 또다시 코로나 때와 같은 어마어마한 바닥에서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좋은 장이 찾아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는 방송에서 이제 함구하고 숨기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얘기하느냐? 노라통박 열어놨죠? 여기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힌트를 줄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는 넥타이 힌트밖에 안 줄 거고요. 이제 자세한 시장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디서 바닥인가? 저는 대충 보면 알죠. 왜? 과거에 작년 2020년도 3월 18일, 17일, 18일, 19일 거기서 저는 분할 매수해서 바닥이 임박했다. 사라라고 전략을 주면서 정확하게 잡아줬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저는 바닥 시그널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측하는 부분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만 하는 거예요. 확인은 그 상황을 보고 여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가 왔다 갔다 그러면 저놈이 잡히겠구나. 예측이죠. 물렸어요. 이게 흔들리죠. 그러면 그건 확인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얻다가 들이우면은 물고기가 뭐가 잡히겠구나 예측을 하고 던지는 거죠. 근데 걔가 물리면 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은 제가 이때에서도 방송 한번 돌려봐봐요. 이때 당시도 2020년도 여기 코로나 때 바닥 있죠. 여기서 18일 그다음에 19일, 그다음에 20일 여기에서 매수 타임을 여기서 잡아줬습니다. 방송에도 그렇게 이미 얘기가 돼 있고 매수해라. 분할 매수다. 사자마자 급락할 수는 있는데 거의 바닥이 임박했다. 사라. 이런 시그널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대놓고 이제 얘기 안 하느냐? 너무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컨닝을 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 보다 보니까 제 걸 너무 많이 컨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그래서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싶거나 듣고 싶으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힌트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대한 얘기는 그냥 뭐 대충 오늘도 빠지네요.
이제 저도 중계 방송할 겁니다. 이제 바닥 타이밍이 궁금하면 노란 톡방 아니면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힌트만 주는 거고 이제 공개 방송도 많이 들어가셔야 될 텐데 어쨌든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이 불확실성이 있는 휴장이죠. 미국이 어떤 일을 벌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중인데 아직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폭락이 아닙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영국보다 5배를 빠졌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빠져 있는 시장 맞아요. 많이 빠진 시장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바닥은 아직도 조금 더 멀었다. 폭은 멀었는데 시기는 곧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이 빨리 떨어지면 그게 또 엄청난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또다시 크게 또 벌 수 있는 기회장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신 집중하고 폭락하면 어마어마한 기회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어제 반등세를 확인하시면서 그 상승세가 계속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 역시나 하락세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좀 반등할 때까지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낙폭에 따른 반등을 좀 보여주면 나중에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현금화 전략 좀 계속 유지해 주셔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좀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사조동아원 4.2%의 수익률 만들어냈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조일알미늄 아직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우리손 FNG 잡아주셨는데요. 목요일에 1,900원에 잡아주셨던 매수가는 아직 미도달되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역시 1,900원에 잡아주셨던 대주산업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은 잡아주시면서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진행하실 수 있는 매수가 확인해 주셨는데요. 월요일에 현대차 11만 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수요일에 이틀 연속으로 잡아주셨던 LG전자 5만 원의 매수가는 아직 도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 잡아주셨던 대주산업 역시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으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79.9%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잠시 후에 매수가와 매매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은 잠시 열어두는 겁니다. 이제 곧 닫을 거예요. 원래 지금 닫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지금 노란 톡방 지금 글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타 방송 보다가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이제 타 방송 안 보고 제 것만 챙겨보고 있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또 몇몇 전문가들은 버텨라, 이제 여기서 반등이다, 이제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제 소신껏 얘기합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살 자리 아닙니다. 쉽게 여기서 들어갔다가는 깡통 차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깡통을 차는 그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는 자리인데 과거에 제가 이제 굉장히 그래도 저의 어느 정도 뭐 멘토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인데 뭐 주식 실력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인드와 그 시장을 바라보는 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배웠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 저는 요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는 뭐냐? 다 죽어나가고 몇몇 사람들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허화벌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 그 넓은 땅에 다 죽어. 다 죽고 딱 1,000명만 살아있으면 그러면 여기 깃발 꽂으면 내 땅 이러면은 나중에 50년, 100년 뒤에 후손들이 그 땅 자기 다 먹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뭐 강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다 내 땅하고 깃발 꽂으면은 부자 됐듯이 그러니까 다 죽어나가면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금이 있거나 그 기회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으면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바닥인가요 하고 물타기 하는 사람들 그거 어디까지 쪼그라들 줄 알고 들어갑니까? 그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서부터 마이너스 50%, 60% 떨어지면 그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잘 살려가지고 나중에 바닥에서 잡으면 다른 사람들 지금서부터 50%, 60% 쪼그라들 때에서 차라리 바닥에서 잘 잡으면
그게 50%, 100%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지금 함부로 잡을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든 저는 그 타이밍이 늘 잡아왔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20% 깨진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종목들, 표역 종목들 나오면서 장이 안 좋으니까 5%밖에 안 깨졌죠? 빨리 던지세요. 했던 게 지금 보면 굉장히 고마운 얘기였죠? 거 봐요. 이제부터 또 떨어지는 그 폭락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한 20%, 30% 떨어지는 거 보면 아, 그때 20% 내에서 5% 내에서 손절했거나 아니면은 사료주들 먹었을 때 팔았을 때 아, 그게 정말 대단했던 거구나. 아직도 못 느끼겠습니까? 시장 더 떨어져 봐야 이제 느끼게 되겠죠? 하여튼간 아직 더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저는 대충 예측하는 부분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힌트는 정말 조금 줄 거고 노란톡방 방에서 지금도 노란톡방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자 이제 닫을 겁니다. 이제 닫고 못 들어온 분들은 뭐 월요일 날 뭐 또 다시 한번 다 노려보시고요. 자 이제 닫겠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좀 열어두고 싶긴 한데 그래 오늘은 특별히 요거 어차피 얘기할 거 많으니까 요거까지 얘기할 때까지만 그래서 오늘의 종목 그 LG전자 그거 얘기하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종목 리뷰들 쭉 한번 하고 그때까지만 잠깐 열 거고요. 또 닫아 놓을 겁니다. 광고쟁이들도 많고 너무 그 커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저는 대놓고 이렇게 넥타이 색깔로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폭락을 감지를 했고 이미 이거는 벌써 4주 전, 3주 전 이미 추석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버티지만 아니다 싶으면 던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폭락이 찾아오게 될 건데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폭락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큰 폭락인 거지. 그렇죠? 지금 폭락은 맞는데 큰 폭락인 거지 어마어마한 폭락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4주 전, 뭐 한 달 전, 추석 전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만약에 파란색 넥타이 메고 나오고 저점이 깨지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신나게 던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나게 던지고 나면 20% 손실 내서 신나게 지난주 목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나게 던지고 나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힌트를 잘 얻어가면 그래도 나중에 빠질 때에서 어느 종목들이 또 그렇죠? 종목 교체했을 때에서 어느 종목들이 유력하고 복구할 수 있는지 이제 아마 물려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게 희망이 될 겁니다. 괜히 안 움직이는 것들 건드리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자 그럼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들 얘기했던 것들 먼저 AS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봐봤자 다 미도달인데요. 자 9월 26일 날에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많으니까 조금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자, 현대차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9월 26일 날에 매수 가격 11만 원 잡았습니다. 물론 11만 원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만큼 장이 안 좋으니까 사지 말라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되고 시장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게 되면 11만 원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아직 크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무슨 현대차가 무슨 시장이 적당히 빠지면은 이게 무슨 수로 10만 원, 11만 원 내려옵니까? 근데 시장이 정말로 폭락이 나오면 내려올 수 있는 희망은 그러니까 뭐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로 뭐 보는 거는 아닌데 근데 사람이 봐봐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이게 일로 내려올 거니까 난 저거 사야지 현금을 가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가능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유라 그랬죠. 이미 벌써 공개 방송에 많이 얘기했고 미리 추석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고 만약에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신나게 던져라.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못 들은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거 깨진 거 억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나온 이후부터는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계좌들이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50%, 60%로 곤두박질을 칠 거다. 또다시 코로나 사태처럼 박살나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면 20% 깨진 게 뭔 대수냐. 1억 기준으로 20% 깨면 8천만 원 남았죠. 근데 이거를 8천만 원 남은 걸 나중에 50%만 먹어도 4천만 원, 1억 2천 되죠. 그냥 복구와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깨진 게 아니에요. 특히 장이 많이 박살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넘어가서 자 현대차 지난주에서 이런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 현금하라 그랬고 손실 작은 사람들 20% 안쪽에 있는 사람들 참 웃긴 거예요. 20%도 손실 작다고 얘기하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바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무서운 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면 이제 20% 깨진 게 정말로 진짜 야 이거는 정말 대단했던 정말 행운이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이제 느끼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요. 20% 정도 깨졌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째려보고 있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째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HTS 끄면 안 돼요. 제가 사케다오법의 3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3법은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해 놓고 바캉스 가고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뭐 전량 다 하든 일부를 하든 해놓고 시장의 추세를 쫓고 시장의 흐름을 쫓으면서 관망하면서 눈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바라보는 게 3법의 의미인데 매수 매도 그 3법 쉬는 걸 가지고 그 쉬는 거를 꼭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HTS 덮고 놀러 가는 거. 그러면은 시장을 못 쫓아와요. 뭐 그 얘기는 할 얘기는 많은데 자 어쨌든 됐고 그래서 현금화를 해놨으면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기회는 찾아오죠. 그러면 의외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서브프라임처럼 의외로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건데 그쪽까지 이게 공포에 쏟아져 내려가게 되면 야 그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벤츠를 살라고 했는데 벤츠 가격이 500만 원으로 떨어져.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일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고철 가격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근데 그러한 공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싹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한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는 고철로 팔아도 500만 원인데 새 차를 500에 샀다. 2억짜리 차를. 야, 그러면 대박인 거죠. 5천에 팔아도 너도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공포 구간에서 나옵니다. 어느 구간? 공포 구간. 그러니까 공포 구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이 잠깐 내려와요. 잠깐. 그러니까 뚜두두둑 쾅쾅쾅 그럼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걸 잡아내는 이제 특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현대차는 그런 식으로 떨어지기를 일단은 기다리는 중이다라 정도 보시면 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일단은 그냥 예측으로만 보는 거고요. 11만 원 안 들어왔으니까 미돌달이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는 LG전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매수 가격은 미도달이죠. 5만 원 얘기했으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다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게 LG전자예요. 이것도 미도달 그대로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게 대주산업인데 뭐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2,500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미도달 됐어요. 이유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 내내 드렸던 종목들은 다 미도달인데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가격들을 다 미도달 시켰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도 미도달, 금요일도 미도달, 이번 주 월화수목 다 미도달. 오늘도 미도달일 거예요 아마 좀 이따 보면. 그 왜 계속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다 미도달이냐? 장이 안 좋으니까. 제 소신대로 장이 안 좋으니까 맞잖아요 지금. 장이 좋아요 지금. 종목들 지금 일주일 만에 종목들 20%씩 박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다 미도달을 시키도록 가격을 밑으로 후려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급등 명중 종목인데요. 자 일단 이것도 종목이 좀 많은데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추석 이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종목으로 줬던 겁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서부터 해서 사료들 줬던 건데요. 자 9월 13일 추석이 12일 날에 연휴가 끝났죠. 그래서 13일이 월요일 날이에요. 그때 뭘 드렸냐면 대한제당인데요. 이것도 뭐 종목 설명을 많이 할 게 없고요. 이날이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날인데 9월 13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료주가 급등을 하는데 장이 안 좋다. 아니군요. 22일 이거 산 거. 22일 날이 목요일 날이고 추석 연휴 13일 날에는 드렸던 건데 13일 날 드렸던 일단은 수익률은 5.2% 수익 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9월 14일 날도 대한제당이고요. 마찬가지 5.2% 수익이 됐고 9월 15일 날 이날이 이제 사조동화원 1,355원에 드렸던 건데 이것도 수익률 달성이 됐어요. 6.6%.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서 2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은 다 수익이 줬어요. 그때까지는 시장이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료주를 잘 버티는데 근데 이 줬던 종목들을 제가 9월 22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지금 2주 내에서 추석 이후에서 드렸던 종목들은 다 수익률이 다 좋아요. 자 9월 16일 날 이날이 아마 지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손 FNG도 1,955원에 추천해드려서 9월 22일 날 올라갈 때 수익을 드렸죠. 그날 팔라고 그랬고 그리고
9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 날이네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손 FNG 사조동화원, 이때는 사조동화 좀 더 싸게 추천해가지고 이때 수익률은 9.5%. 그리고 9월 20일 날 조일알루미늄, 이게 이제 지난주에 들어갔다가 물렸던 종목인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지금도 팔아도 손실이 작겠네요. 지금 이게 손실이 마이너스 1.6%거든요. 파세요 그냥. 강하고 이게 장이 좋았으면 이게 위로 튀는 패턴인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세력들도 아마 올리기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크 관리상 그냥 마이너스 1.6%면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마이너스 44%, 45%, 지금 50% 된 사람들 꽤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냥 행복하게 일단은 작전상 후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21일 날 우리손 FNG 9월 21일 날 이거 계속 똑같은 종목만 주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사료주로 줬던 건데 9월 21일 날 우리손 FNG 1990원에 이건 2.3% 올라갔다가 아마 수익 달성 안 되고 지금 빠져가지고 아마 마이너스 16% 정도 될 거예요. 그건 저도 아는데 근데 제가 9월 22일 날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달성은 안 됐지만 그냥 던지라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6% 정도 될 겁니다만 분명히 9월 22일 날 던지라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9월 21일. 그러니까 9월 22일, 2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자꾸 종목을 던지라 그랬느냐? 그때 방송 돌려보시면 돼요. 제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료주들이 다 폭등을 했는데 장이 너무 안 좋다. 업종과 테마가 묻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했던 게 목요일 날이었고 금요일 날에는 더 심하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글러먹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 하면서 현금화 빨리 하세요를 아침부터 얘기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 날이고, 자 그래서 9월 22일 날 그리고 9월 21일 날에도 우리손 FNG였는데 요거는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는데 1990원.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미 이게 22일이 금요일이네. 그러니까 목요일이구나. 목요일 날 장이 안 좋아서 가격을 밑으로 후려친 건데 그래서 가격이 안 들어왔죠. 그리고 23일 날 1,900원을 얘기를 했고, 물론 지금이야 가격이 들어오지만 일단 가격이 미덜됐죠. 장이 안 좋아서. 자 이렇게 해갖고 2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쭉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안 깨지는 전략으로 드렸죠. 그러니까 그전에서는 시장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척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 괜찮다, 아직 마이너스 20% 많이 깨진 거 아니고, 그리고 그거 어느 정도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던지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를 하고 시장 저점이 지지가 되면은 버텨라 라고 얘기한 게 지지난주에 얘기였지만 지난주에서는 확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시장 글러먹었다. 이건 안 됩니다.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현금화하세요. 이유는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완전 폭락, 어마어마한 폭락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왜 마이너스 50%, 60%가 떨어지는 장이 나올 텐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폭락이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지금은 물타기도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은 더 기다려야 돼요. 어디까지 빠져야 되는지는 저는 예측을 하면은 어딘지는 대충 95%, 96%, 한 93% 정도의 확률로 맞출 수는 있는데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놀러 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노란톡방 닫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는 다 마무리를 했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인데요. 자, 5만 원입니다. 여전히 5만 원 매수 가격이고요. 시장이 월요일 날에 우리나라의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또다시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관망하고 함부로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는 좀 더 늦춰야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여전히 5만 원이고요. 아직 뭐 시장 별로 아직 뭐 정신 차리려는 생각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가 매수 진행하시길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매수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 뒀는데요. 이제 다음 방송 시간에 또 오픈하시면 또 입장하실 수 있을 때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 안내 방법 도와드리면요.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에 문이 활짝 열리면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톡방 문 닫았습니다. 닫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좀 길게 열어놨는데 뭐 단번에 그냥 뭐 200명 넘게 들어온 것 같네요. 다들 방송 TV만 보셨나? 노란톡방이 들어오면은 대놓고 힌트 주고 시장 흔들린다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아침서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왔었으면은 시장 빠진다라고 제가 힌트를 그냥 뭐 재미없게 안 드려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 머리가 멍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퀴즈를 내면서 재미있게 그냥 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퀴즈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퀴즈도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 좀 위트 있고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어제도 시장이 반등을 줘도 이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무서운 이야기 1, 그림 일기 애들이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1, 그러니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 그냥 보면 무서운 그림은 아니에요, 절대로. 애들이 그리는 건데 그냥 애들이 이렇게 색칠하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귀신을 그려놔요. 근데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잘 보면 모릅니다. 왜냐면 눈이 빨갛고 막 이러니까. 색칠은 애들이 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순한 동화 같은 이제 귀신인데 무서운 1, 2 해갖고 이제 그림 일기를 이제 1, 2 준 다음에 이제 3. 뭘 그려놨냐면 제가 코스피. 뭐예요? 1, 2 이해하면은 무섭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면 보이잖아요. 그거를 시리즈 다음으로 저는 코스피를 갖다 놨는데 그래서 시장 어제 빠진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시장이 다시 또 흔들릴 거라는 얘기를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롱이요. 코오롱.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에 90%요. 34,000원에 90%면은 이미 손실은 지금 34%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도 지난주도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감이 거의 확정적으로 들었던 게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목요일서부터 상담 내용들을 보면 이거 별 20%밖에 안 깨졌네요. 그러면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20% 안 깨진 거는 제가 던지라 그랬거든요. 지금 던지세요 라는 얘기를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막 했어요.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늦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지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 FOM적인 상담으로는 3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 돼요, 이거는. 근데 버티는데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더 떨어질 건데 버티셔야 돼요. 더 떨어져요? 그럼요. 장이 아직 돌아설 생각을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돌아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아직 시장이 올라갈 모양이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아직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참을 때까지 시장이 일단은 만약에 바닥을 일주일 동안 안 주면 일주일 내내 떨어진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코오롱도. 그래서 참기는 참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더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돌아서봐야 알겠는데 이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랑 적당히 떨어지는 경우랑 너무 이게 편차가 많아서 사실 어디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심하게 떨어지면 여기 전저점 깨지는 자리 8,000원 깨진다고 보는 거고요. 적당히 떨어지면 2만 원을 보는 건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2만 원과 8,000원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금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비중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된다. 그리고 현금이 한 30%, 50% 있다. 그러면 그냥 냅두면 돼, 이거는. 왜냐면은 쭉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밑에서 물타기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거기다가 그냥 다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똑같은 상담이라도 가격이 저렇게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좋게 얘기하면 8만 원 사신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행이에요. 8만 원에 샀으면 정말 답도 없는데 3만 4천 원에 샀기 때문에 8만 원 산 사람들보다는 덜 깨지는 거는 맞지만 장이 떨어질 때에서는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비중이 되게 중요한데 더 이상 뭐 추가 매수할 현금은 따로 없으신 거죠? 예, 거기다 다 넣었어요. 근데 지금 손절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거 어차피 떨어졌다가 그냥 10,000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냥 보유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5만 원 정도 올라갈 때 파셔도 되는데 언제 시간이 그게 좀 오래 올라가요? 걸려요. 한 3, 4년 걸릴 수도 있어요. 5만 원 올라가려면. 그 버틸 수 있으면은 저는 그냥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만간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이게 뭐 10,000원으로 직행하게 되면 아마 힘드시겠지만 길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시장이 다시 바닥을 잡으면 이게 또 올라와요. 이렇게 5만 원으로. 예전에 세종공업이 그랬듯이. 세종공업이 제가 예전에 방송에 여기서 되게 많이 빠져 있길래 많이 빠졌잖아요. 한 6년 동안 빠져 있길래 여기서 추천해놨는데 추천하자마자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반토막 나더니 슉 하고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은 얘도 가능성이 있어서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참을 수 있으면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떨어졌다가 나중에 5만 원으로 올라가서 뭐 5만 원이 뭐예요? 그냥 뭐 3만 5천 원만 올라도 수익이니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참을 수 있으면 한 4년, 5년을 참겠다. 그러면 보유하는 게 맞고요. 아니다. 지금 당장도 빠지는 건 나는 무서워서 못 참겠다. 그러면 지금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선택하기 어렵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게요. 그래서 원래 주식은 물리면 어렵고요. 빠지면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그것만큼 그럼 어려운 게 없어요. 반이라도 팔을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조금 더 빠졌다가 나중에 4만 원 가더라도 지금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4만 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힘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절반은 파셔야 되고 그걸 참을 수 있다면 나중에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엄청나게 뭐 30%, 50%더 떨어져도 참을 수 있다면 보유하는 게 맞고요. 선택해야 돼요. 이건.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선택에 아마 다들 똑같은 심정일 텐데 정말 버틸 수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버틸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 폭은 20% 안쪽이면 신나게 파세요. 그게 좋습니다. 자, 문자 종목으로 자, SK 한번 가보겠습니다. SK 198,500원에 10%. 자, 이거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것도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한데 그냥 월요일 날의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현금화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건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도 14조짜리 종목이고 많이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 최근에 이제 단기 낙폭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가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 낙폭과대를 보고 단타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딱 보면 가격대 보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로 들어간 거라면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정도 손실이면은 월요일 날의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대응이 안 되니까 그냥 현금화해 놓고 일단은 작전상 후퇴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전저점 있죠? 191,500원이 깨지면 이거는 이거는 글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191,500원 잡고 보유도 가능. 그렇게 해서 단타 매매 가능합니다.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얘는 20만 원 이상으로 수익 한번 나오고 재수 좋으면은 21만 원도 나오고. 근데 결국은 또 빠지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단타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램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8,000원에 20%.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마이너스 한 26% 정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20% 안쪽이면은 손절하는 게 낫다라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딱 요 정도 올라오면은 어제 올라왔던 고점 자리가 딱 손절 자리였네요. 그 정도면 손절하는 게 나았을 텐데 지금은 또 애매한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30% 넘어가는 거는 조금 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마이너스 30% 넘어가는 것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현금이 전혀 없다면. 근데 현금이 그래도 30% 정도만 있어도 30% 손실 난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20% 안쪽이면은 만만한데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뭐 여기서 많이 빠진 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손절하라고 뭐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램테크놀로지의 전저점 자리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 지지 세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의 저점이냐면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의 다중바닥형의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깬다라는 얘기는 이 밑으로 3,000원까지 박살이 나겠다라는 뜻이고, 이게 일로 떨어질 거라면 미국 시장이 적당히 빠지는 게 아니고 엄청 빠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엄청 빠져야 돼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참 문제인데,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늘 뭐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지진 않아요. 그냥 슬슬슬슬 빠지는, 이게 더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이러다 나중에 엄청나게 빠지면 그때는 손절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지만 아직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라서 잠깐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도 주식 차트가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의 지금 저점 자리를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보유를 해봤다가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그냥 포기하세요. 왜냐면 저점이 깨지면 생각을 해봐요. 엄청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깨져. 근데 그게 깨져요. 그럼 뭐예요? 부실공사 내지는 그게 뭔가 그 균열이 뭔가 생겨가지고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깨지 말아. 이거 얼음판이라 생각하면 돼요. 얼음판이 막 5cm 꽝꽝 얼었는데 어느 날 올라갔더니 그게 와드득 깨지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얼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얼음이 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험하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절대 깨지지 말아야 될 저점 자리가 지금 2년 동안의 저점 바닥이 지금 다중바닥형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일단 보유했다가 반등 나올 때 20% 안쪽에서 잘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15,000원에 30%. 자, 15,000원에 30%. 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뭐 힘도 안 나고 그렇죠? 예, 그러실 텐데 좋겠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1,300만 명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명 정도 같거든요. 근데 1,000만 명 중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10%, 1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차피 빠지면 또 나중에 올라가는 게 또 시장이고, 뭐 하루 이틀 그랬던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기회를 지금 잡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좀 부럽기는 하죠. 현금이 많은 사람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다 똑같아요. 지금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40%, 50%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평균이고 그게 정상이니까 뭐 혼자만 깨지는 건 아니니까. 자, 지금 가격을 보니까 이것도 거의 반토막 넘게 났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반토막 넘겠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는데 예, 이미 종목이 한 2년, 3년 동안 떨어졌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더 빠질 거지만 더 빠져봤자 이미 5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 손실률이 10% 빠지면 5%밖에 안 빠지고 20% 빠져도 10%밖에 안 빠져요. 이미 6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예, 손실률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비중이 30%면 나중에 이게 바닥을 잡고 나중에 15,000원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가능해요. 대신에 이게 더 빠졌다고 움직여서 그런 건데 예, 추가 매수는 지금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물렸어요, 이거. 예,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는 2,500원까지 생각을 하세요.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2,500원 내려와도 예, 15,000원으로 올라가는 데는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길게 보면. 예, 그래서 2,5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질문을 주시고 그때 시장을 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한다면 나중에 15,000원까지 끌고 가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한 부분도 있고 15,000원에서 기존에 물렸던 건 빠져나오고, 그러면은 2,500원에 샀던 거는
거의 뭐 예. 400% 예.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나중에 바닥에서 잘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어차피 이렇게 40%, 50%, 60% 깨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예. 아셨죠? 예. 장기로는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부채 비율도 높고 전환사채가 자꾸 만기 도래해서 상환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렇게 상장 폐지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로 보고 예. 버티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서 손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아서 네. 다른 데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딴 거를 들어가도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다른 아, 것들도 예. 반토막 날 거기 때문에. 예. 아셨죠? 그래서 예. 차라리 그냥 이거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 갖고 있다가 네. 반등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장기로 예. 보고 기다리시라는 얘기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따가 신의 한수 방송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